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학회 논문 한 편 같이 보면서 주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볼 논문은 2015년 유아특수교육연구 5권 3호에 발표된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가 영아의 자리 이탈 행동과 활동 참여 행동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저자는 최진혁, 최문경, 한윤선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들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그리고 줄을 서야 할 때는 줄을 서고, 식사 시간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자유놀이 시간에는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이런 행동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지시나 활동 계획에 따라서 아이들이 참여해 주는 거, 이런 행동들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유치원 생활이나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하는 활동에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유놀이 시간이나 이 활동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조교사 한 명이 그 아이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조교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때, 아이가 좀 착석을 해야 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앉아 있는 경우에 아이는 막 일어나고 싶고 다른 것을 가지고 놀고 싶고 하지만 그 선생님이 꼭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또 아이의 주위는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이는 이탈하고 싶은데 사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주의를 잘 기울이지도 못하고 착석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의 행동들을 ABA에서는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화의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강화의 원리를 사용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정의하고 아이가 그 자리를 이탈하는 대신에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연구 논문에서는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비디오 모델링 중재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그 아이도 영상에 나오는 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비디오 모델링의 중재 방법의 효과가 수십 년 동안 증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비디오 모델링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아동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는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와 또래 타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는 비디오 모델링 중재로 구분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아마도 연구 대상 아동이 활동에 잘 참여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런 영상을 찍어 두었다가 아동에게 자기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중재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또 이 논문에서는 장애가 있는 유아가 아니라 일반 아동이면서 어린이집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논문들을 살펴볼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효과 검증 연구를 하는 경우에 3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똑같은 중재 방법을 적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3가지 상황을 자유놀이 상황, 그리고 전이활동, 점심시간 이렇게 정했고, 이 3가지 상황에서 비디오 자기 모델링을 다 해봤을 때 자리 이탈 행동을 감소시켰는지 또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증가시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유놀이 상황과 점심시간 상황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전이활동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다 같이 둥글게 앉아서 노래를 부르거나 율동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 영아의 특성을 보면 만 2세에 3개월의 남아로 어린이집에 다닌 지는 1달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교사가 보고하기로는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고 울거나 소리 지르기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들로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는 없었지만 관찰 결과 언어 지연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상황마다 10분 동안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데요. 어떻게 관찰하냐면 이 10분을 10초씩 쪼개어서 그러면 총 60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60 간격짜리 표를 만들어 놓고 10초마다 아동이 자리 이탈 행동을 했는지 활동 참여 행동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요. 그 목표 행동을 잘 정의해야 데이터 수집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리 이탈 행동을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였냐면 아이가 교실 문지방에 가서 서 있는 행동, 그리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자리 이탈 행동으로 보았고, 활동 참여 행동은 아이가 적절하게 교구를 갖고 노는 행동, 그리고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친구 이름을 부른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리 이탈 행동은 부적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자리 이탈 행동이 10초라는 한 간격 동안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이 10초는 자리 이탈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활동 참여 행동은 좋은 행동,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활동 참여 행동은 10초 내내 나타나야 활동 참여 행동을 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를 그럼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보면 CCTV 영상 중에서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를 포착해서 이것을 편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1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자유놀이 상황하고 전이활동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이렇게 3가지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아동이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 1분 30초짜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마다 10분 동안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기 직전에 그 1분 30초 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주는데요. 아이에게 땡땡아 선생님하고 이거 함께 보자 하고 말하고 1분 30초짜리의 영상을 선생님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본 것이죠. 근데 이때 아동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앉아 있어야 선생님이 칭찬해 줄 거야 라든지 이런 다른 말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줄 때마다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언어적으로 칭찬해 주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는 그린카드도 보여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엄지척도 해주고 미소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인위적인 강화제라든지 특별한 토큰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법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동이 아직 표현 언어가 유창하고 수용 언어가 많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그냥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동이 그 행동을 자기도 직접 보여줄 때마다 잘 포착해서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 행동도 중간중간 할 수 있잖아요. 자리 이탈 행동을 한다든지 그때는 다시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선 중재 유지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0회기를 진행을 했고 일주일에 매일 하진 못하고 일주일에 3번 이 중재 방법을 어린이집에서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논문 살펴보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선 단계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중재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미리 준비했던 중재 절차를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지 단계라는 건 중재를 끝나고, 그러니까 비디오 모델링이라면 비디오 시청을 끝내고서 그 바람직한 행동, 증가한 행동이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부적응적인 행동이 감소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논문은 결국 아동이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측정하고 그래프로 나타낸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놀이 상황을 보면은 제일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기초선 단계에서는 활동 참여 행동이 10% 정도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자리 이탈 행동이 80% 정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를 시작을 땡 하면서부터 활동 참여 행동이 슬금슬금 증가를 하죠. 그래서 한 90%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 이탈 행동은 베이스라인에서 80% 정도였는데 중재가 시작되면서 10% 이하로 꾸준히 계속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유지 기간에 가서도 활동 참여 행동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자리 이탈 행동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아동의 행동 변화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중간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전이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 점심시간 활동을 보면은 점심시간에서의 행동을 보면은 자유놀이 상황이나 전이 활동보다는 이 활동 참여 행동의 증가가 좀 적게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적응적인 행동이 분명히 증가했고 부적응적인 행동, 자리 이탈 행동이 분명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아동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저자는 중재 회기가 지날수록 자유놀이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났으며 전이 활동 시간에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율동하는 모습이 더 자주 관찰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개인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또래 아동, 이 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다른 또래 아동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주의가 분산되는 어떤 다른 친구의 행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쉬워졌어요. 옛날 같으면 비디오 모델링을 하려면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야 됐고,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편집을 다 해서 다시 비디오로 만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비디오 모델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쉽게 어떤 한 아동이 볼 수 있는 프로젝터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자기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중재 방법으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중재들을 많이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이 적응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놀이 행동을 가르치는 거, 언어적인 상호작용 연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도 다 비디오 모델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비디오 모델링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 석사 과정에서 비디오 모델링 관련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간편하고 제가 실시하고 또 이거를 비슷하게 집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가 너무 용이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비디오 모델링은 진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연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가 영아의 자리이탈 행동과 활동 참여 행동에 미치는 효과라는 이 연구 논문 살펴보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